광주 북구 전진숙입니다. 먼저 1월 18일 11시면 항공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합동 장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시간 정도는 애도의 마음을 가지고 잠깐 묵념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물론 많은 공직자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사안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으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참사 현장에 이길 차관님, 문성호 실장님, 이용훈 국장님 현장에 직접 오셔서 진두주의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사례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대 후반의 큰 딸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시신 확인을 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쓰러지고 하혈이 있어서 장례식 날 한 날은 하혈이 있어서 또 병원에 간 상황이 있고요. 인도에 살던 아빠가 두 아들과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태국에서 만났다가 각자 돌아가는 상황에서 세 가족이 참사를 당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라냐라고 하면서 울부짖었던 모습을 저는, 그리고 자신이 오지 않게 했으면 하는 이런 원망의 소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 가족이 삼형제가 매년 가족 남자 형제간을 빼고 며느리들끼리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여행을 다녀와요. 그래서 9명이 한꺼번에 돌아가신 가족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 갔던 일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한 사람만 돌아오다가 참사를 당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왜 잡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번 제주 항공 참사에 당했던 희생자 주변에 계셨던 분들의 모습입니다. 1월 7일까지 해서 장례식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는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 때문에 버티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나마 나와서 트라우마 센터라고 하는 공간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정도의 상황은 아주 좋은 상태이고 정말 아예 잠수를 타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전원복지부가 좀 따뜻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내버려 둘 수도 있는 복지부가 서류 행정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좀 딱딱하고 차갑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사과하고 사람들에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통합상담심리센터를 운영을 하신 거지만은 거기에 대한 실적이 너무나 지금 적은 상황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유가족이 정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유가족이 한 명씩 들어있는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밴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시가 안 되어 있으면서 나머지 유가족들, 그러니까 강주에 살고 전남에 살지는 않지만 희생자는 살지만 그 가족은 그러지 않거든요. 수원에도 살고 경기도에도 살고 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 공유를 어떤 방식으로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이제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유가족의 명단을 파악을 했느냐는 보니까 59명 정도인가 57명인가를 파악밖에 못 하셨더라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내놓지 않는다고 하지만 유가족 대표를 설득해서라도 그들을 유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하나의 코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보지 않아야 될 상황들을 보면서 엄청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들에 대한 심리, 의료 지원은 복지부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발 유가족 대표나 이런 분들 만나서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그들의 유가족들의 네트워킹을 만들 수 있는 이 방식에 대해서 장관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그냥 이야기 쭉 하겠습니다. 각 트라우마 센터에 아까 앞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인력과 재정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 특히 재난과 관련한 거에 대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들은 지금 집단 치료도 필요하고 개인 치료도 다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냥 한 달, 많게는 6개월,
이 정도 서비스 갖고는 안 됩니다.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저는 세우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안상훈 의원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가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각 부처가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심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긴급 돌봄이나 이게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체계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실예를 들었으면서 저희가 꼭 챙겨야 할 부분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가장 그거한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유가족당 4명의 공무원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이거는 저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얘기를 하고 뭐 부처 협의가 안 된다 해도 저희가 먼저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시행할 수 있도록 또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트라우마 센터에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저는 예. 음료수로 예. 저희가 그동안에 이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너무 얇아가지고 지금 정부가 이 건이 아니더라도 예산 확보를 통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그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은 교육대로 시키고 그렇지만 전문된 인력을 요번에 광주 전남 지역 그 다음에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가족들한테 집중 상담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한국 상담 죄송합니다. 네. 한국 상담학회에서 저희들이 좀 찾아오셨어요. 네.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상담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 전문가 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전문가 센터에서 전문가를 키워서 어느 세월에 그걸 대응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른 대안도 예, 알겠습니다. 예. 1차 질의에 조금 더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지원하는 어떤 경험자에 대한 구분을 보면은요, 유가족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재난 대응 인력 정도인데 제가 현장에서 봤더니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달려가서 앵글에 담았던 그 기자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트라우마를 되게 세게 가지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예, 그 현장을 보신 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기자분들 그리고 저희 현장에 갔던 저희 복지부 직원들도 지금 그 시달릴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조금 더 그 대책을 세우시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PT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명한 챗 GPT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어떤 정신 상태일까를 분석을 해봤어요.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좀 황당하기도 하죠. 내용이. 근데 아마 이걸 본 국민들은 다수가 동의하고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언장 내란 행위로 인하여 한 사람의 이런 행위로 인하여 전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혼란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내용일까요? 예, 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네. 이건 분명히 명확하게 명명하건대 계엄 트라우마입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계엄 관련된 트라우마는 내재되어 있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단순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단순하게 하시면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관님.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 이후에 트라우마가 겪었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PPT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 이후에 이자료 청구 소송에 10,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전 국민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국민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관리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그냥 불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영어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가볍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하여튼 계엄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심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상담한 국민이 총 45명 중에 지금 현재 상담 건수도 4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서 트라우마 센터에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에는 광주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74명에 대해서 126건의 트라우마 상담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광주 네.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경험을 했던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더욱더 면밀한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이럴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